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뭐 집콕 하는 그런 휴가였지만 아이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게 어디냐 하면서 마음껏 쉬었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휴가도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도 모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쉬어가면서 여러 그 생각들도 좀 많이 하면서 취재 구상 같은 것들도 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공지 말씀 하나 뭐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생방송 라이브를 앞으로 고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방송 해달라는 요청 엄청 많았는데 저니까 뭐랄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제가 주력을 하기보다는 제가 취재 욕심이 좀 많은 기자라 방송을 주력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시사바리스타 이 진행도 사실 굉장히 최소한의 선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콘텐츠를 좀 사실 좀 전해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만 명 넘는 분들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모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방송 욕심이 많은 기자가 아니에요. 저는 취재해서 뭘 좀 밝혀내는 걸 좋아하는 기자거든요. 뉴스타파 이런 거 보도하듯이 저도 사실은 그런 거 하는 좀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기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너무 여러분들의 요청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사바리스타 포맷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제가 그 취재한 것들을 좀 여러분과 좀 그 나누고 싶은 어떤 다른 루트가 없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리포액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그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커뮤니티에다가 제 기사를 좀 올려드리고는 했는데 약간 조금 그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조금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생방송을 해보자 해서 방송 장비랑 이런 것들을 제가 휴가 기간 내내 좀 준비를 하면서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으로 모두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주간 한겨레 20일 매거진 보듯이 주간 매거진 허재연 뭐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운영해 보려고 해요. 어떤가요? 딱딱한 시사 방송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마치 그 카페에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한겨레 20일 매거진 읽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간 허재연 음악도 같이 들을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같이 방송 들으면서 그리고 채팅도 좀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시사 방송들이 딱딱한 방송보다는 좀 연성성으로 그렇게 좀 방송을 하는 이제 방송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시사 카페에 같이 모여가지고 매거진 읽는 형식으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 금요일 저녁 8시부터니까 생방송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뉴스 백브리핑 진행할 건데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새 책 부의 재편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선대인 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투자자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번 새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2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 후회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번 부의 재편 책 한 권으로 다시 한번 투자의 지혜를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입니다. 선대인 소장의 부의 재편, 네,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책 드리려고 광고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수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광고는. 우리 선대인 소장이 협찬해 주셔가지고, 총 10분께, 신간 부의 재편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댓글로 부의 재편 책 좀 보내주세요 라고 댓글로 신청하시면 제가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만 제가 신청 받을 겁니다. 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 9월 4일부터 허재현 TV가 조그맣게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네. 마켓을 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규모 있는 방송은 아니라 조그맣게 그냥 좌판 하나 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요즘 유튜브 시사 방송들이 민감한 주제들이 많아요. 미투,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는 100% 노란 딱지 붙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안 붙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아예 걸러내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손잡고 뭐부터 팔 거냐? 일단은 커피부터 팔려고 합니다. 시사 바리스타 기자니까. 이탈리아 최대 커피 브랜드라고 하네요. 카페 모레노. 캡슐 커피 60세트를 33,000원에 우리 허재현TV 구독자 여러분께 판매합니다. 제가 이거 마셔봤는데 아주 부드럽고 향이 괜찮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카페 모레노 판매 수익금의 30%는 허재현TV의 방송 제작 기금으로 제가 되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커피 드실 거면 허재현TV가 추천하는 이탈리아 최대 커피 브랜드 카페 모레노 60세트 33,000원에 구입해서 방송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자, 방송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오늘 좀 드린 말씀이 많았네요. 한 주간 여러 뉴스들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제가 좀 본 뉴스들 여러분과 함께 백브리핑 할 것들 좀 찾아봤는데 이런 뉴스가 눈에 띄네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러 지지율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좀 눈에 띄는 지지율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 핵심 지지층이 한 30% 정도가 지지층이 형성이 돼 있고 국민 중에,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한 14% 정도가 핵심 지지층으로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좀 결집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좀 흥미로웠어요.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함께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전국 지표조사 심층 리포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좀 핵심 지지층을 이제 굳이 이렇게 좀 찾아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한 30% 정도가 견고하게 핵심 지지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4%, 그리고 무당층이 한 11% 정도 되고 정치 무관심층이 16%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뭘 잘못해도 한 30% 정도가 고정 지지율이 늘 나왔었잖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이게 전세가 역전돼서 민주당이 이제는 전체 유권자의 한 30% 정도가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는데 미래통합당은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한 14% 정도가 이제 견고한 지지층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있겠고 아무래도 좀 보수층들이 이제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서 좀 이제 좀 뭐랄까 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5, 60대, 4, 50대 이상들이, 그리고 60대까지 보통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으로 형성이 돼 있고 미래통합당은 60대 그 이상, 6, 70, 80대 이렇게들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구 구성면에서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이 이제 수적으로 좀 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당분간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도가 역전이 될 개연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그래요. 그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역전하려면 14% 이제 고정 지지층에다가 이제 호감층 미래통합당에 좀 호감층을 갖는 사람들이 한 5% 합쳐서 한 9% 정도 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4 플러스 9 예, 이렇게 합해야만 예, 역전이 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자, 그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이 조사를 보면서 궁금한 건 뭐냐면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한때 지지율이 좀 한 1, 2주간 역전되는 현상도 보였었죠. 아주 박빙이긴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핵심 지지층 조사를 보면 약간 그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예. 리얼미터 조사가 약간 들쑥날쑥한 경향들이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그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최근 한 1, 2년간 쭉 보는데 여론조사가 이분들이 틀렸다기보다는 뭐랄까 편차가 조사에 따라서 여론조사 편차가 너무 좀 크다는 점에서는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 회사가 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확인해 보니까 낮에 그 전화 받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보완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좀 가중치를 둬서 수치 보완은 해요. 아무리 낮에 조사를 한다라고 그러더라도. 왜냐하면 이 낮에 전화 받는 분들은 대체로 좀 뭐랄까 집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제 활동 주 연령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저 같은 이제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화 받기보다는 그죠? 약간은 경제적으로 좀 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여론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낮에 전화 받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수치 보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연령이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따져가지고 보완을 합니다. 수치 보완을.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런 걸 하긴 하는데도 여전히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 이렇게 그, 들쑥날쑥 하는 거는,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는 조금 이 회사가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막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겨레에서 그때 그 여론조사 업체에 직접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그 직접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아예 직접 그 직원처럼 제가 직접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설문 전화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정당 지지율 조사할 때 그때 보통은 정당에 그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들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묻는 거를 제가 발견했냐면 그래도 끝까지 물어봐요. 끝까지. 그래도 뭐 지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약간은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여론에 약간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뭐 무슨 조작이 일어난다거나 네, 뭐 이렇게 가중치를 막 이렇게 막 달리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 아무튼 낮에 보통 다들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그때 그 취재하면서 마찬가지였고요. 낮에 보통 전화를 다들 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좀 어떻게 좀 여론조사에 좀 둘 거냐 연령이라든지 직업군들 지역군들 이런 거 등등등 보완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리얼미터가. 민주당 그래요. 강력한 어떤 견고한 지지층이 한 30% 정도인데 그래도 이거 갖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원들의 그 핵심 가치라 그럴까요?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좀 뭐랄까 좀 잘 파악을 못한다고 할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봤었어요. 그래서 좀 가끔 정 떨어져요 민주당도. 어.
싱크와이 여론조사 연구소 그 김성회 소장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정치연구소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대표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총 조사 이제 응답자 중에 한 2,526명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 중에 응답자가 31%가 뭘 택했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추진력, 전투력 이런 쪽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31% 투표했고 개혁성, 개혁 의지, 선명성 이런 거 택한 사람이 22.7%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전투력 있게 선명하게 개혁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당원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53%, 54%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균형감과 안정감, 국정운영 능력 이런 거 택하신 분들이 다 합해봐야 8.7%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야당과의 협치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못해도 한 7, 8%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50% 이상이 뚝심 있게 좀 개혁성을 좀 가져가라 선명하게. 예. 이런 그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런 당원들의 여론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낙연 새 대표가 이번에 당선이 됐죠. 예. 부디 당원들의 바람을 잘 수렴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새 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 이낙연 그 당 대표가 이제 그 새 대표가 이제 그 선출된 걸 보면서 김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정의당의 대변인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불편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거까지 좀 더 마저 논평을 좀 드릴게요. 뭐였냐면 정의당의 김종철 대변인이 이렇게 그 논평을 했어요. 이낙연 새 대표를 향해서 뭐냐?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데 당초 약속했던 개혁 과제는 달성이 지지부진하고 노동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전 정권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려가 있다. 집권 여당이 스스로를 돌봐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축하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근데 정의당의 이 논평 자체가 더 불편한 게 뭐냐면 아니 문재인 정부가 왜 이전 정부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거죠. 예. 개혁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논평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개혁 과제들을 지금 완수하다가 온갖 저항들에 부딪혀 있는 건 안 보입니까? 그걸 사사건건 방해하고 트집 잡는 세력은 안 보입니까? 예. 진짜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당초 약속했던 개혁 과제가 달성이 지진부진한 건가요? 김종철 대변인님 분석이 좀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편들 생각 없어요. 아까도 제가 쓴소리 하잖아요. 예? 선명한 개혁 하라고 좀. 그런데 그걸 못하게 왜 발목 잡는 세력에 대해서는 늘 침묵하는데 정의당은 저는 그게 화가 나요. 말만 하면 흥분돼. 정의당은 요즘 에이 보세요. 일단 민주당 검경개혁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진짜 정권에 거의 온갖 그 역량은 다 기울여서 하고 있잖아요. 경찰개혁안은 이미 그 안까지 다 나오고 발표가 됐는데 특히 어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정의당은 왜 안 돕고 있죠? 끝까지 민주당과 한편이 돼가지고 검찰개혁 안 하려는 세력들 몰아붙여야죠. 근데 정의당은 하나도 안 돕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당초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이 지지부진합니까? 위안부 역사 바로잡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 보복 당해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이 힘든 국난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데 그건 안 보입니까?
그 적폐청산 수사들 얼마나 잘 마무리 잘하고 있어요. 다스 수사 마무리했죠. 국정농단 세력들 다 감옥 보냈죠. 잘했잖아요.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심지어 예, 몇 년째. 그리고 언론 바로잡기 이런 것도 잘하고 있잖아요. 해직자들 억울하게 해직된 분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죠. 공영방송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KBS는 너무나 제자리를 잘 찾아서 언론의 자유 수준을 넘어가지고 KBS 법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언론의 방종까지 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언론 자유는 확실히 정상화됐습니다. 이전 정권에 비해서. 그런 거 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의사협회 지금 반발에 부닥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것들 당초 약속했던 개혁 과제가 달성이 지지부진합니까? 정말로? 왜 이런 건 안 보는데? 정의당. 그리고 노동 문제 개혁. 그래, 한번 봅시다.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일부 동의해요. 뭐냐?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그 이제 당초 그 약속이 이제 노동 문제인데 뭐랄까 일단 좀 쓴소리부터 제가 제일 좀 불만인 게 뭐냐면 그 고용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건 좀 제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진되는 정책이 그 고용보험 개정안 이게 그 이제 그 입법 예고된 것들을 보면 전 국민은커녕 거의 뭐 상당수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거의 다 배제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 구조상 노동 구조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다 배제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산재보험 이런 적용 직정을 이제 정부가 좀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고용보험 안에 포함시키는 어떤 일종의 좀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했지만 거의 뭐 특수고용 노동자 220만 명 중에 한 3분의 2 가량이 그런데도 여기서 배제돼요. 이 정부 안에서도 이러면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 이 약속은 사실상 낙제. 현재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공공부문 이제 무기계약직 그 전환자들의 이제 월급 체계 문제 이런 것도 전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지금 정부가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미 수십 개 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의 직무급제가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봉제로 가야죠.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불만이에요. 이런 거는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죠. 노동 그 뭐랄까 노조 이런데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케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짚고 그런데 동시에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니 정의당 눈에는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이거 반대하고 맞서 싸우느라고 그 눈에 안 보입니까? 조중동이랑. 특히 최근에 그 인천공항공사에서 청년들 그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론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공사 입사 그 준비했냐 막 이런 거 선동해가지고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민주당을 몰아붙였어요. 그럴 때 정의당 무슨 논평 냈습니까? 민주당과 함께 각 세워가지고 미래통합당에 맞서 싸운 적 있습니까? 온갖 그 발목 잡고 하는데 그리고 그 직무급제 도입하는 걸 제가 비판은 했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그 인천공항공사가 그 이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면서도 이 기존의 그 공사 그 이제 공채로 들어온 그 정규직군에 비해서 월급을 한 절반 정도 이상 차이 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직무급제 도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뭐랄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월급까지 똑같이 이렇게 그 기존의 공채하고 똑같이 주면 미래통합당이 난리가 날 텐데 그거 정의당 어떻게 막을 건데? 대안은 있어요? 민주당과 함께 맞서 싸울? 그런 거는 좀 봐가면서 뭐 민주당이 뭐 노동 정책에 있어서 개혁 약속 잘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해야죠. 무슨 어떻게 과연 정권이
이전 정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논평을 김종철 대변인 합니까? 이건 객관적이지 않죠. 예? 아무리 봐도. 예. 저 정도 논평을 해야 객관적인 논평 아닙니까? 민주당이 쓸소리를 할 건 하면서 민주당의 개혁을 계속 발목 잡는 세력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 매섭게 함께 연대해서 싸우는 거. 그런 논평을 왜 정의당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정의당의 요즘 그 논평의 실력에 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예.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압박할 때 좀 수수방관 좀 하지 마세요. 정의당은. 예. 민주당이 함께 그 연대하면서 싸우면서 그래야만 민주당의 그 쓰는 논평을 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이건 뭐 민주당이 공격당하거나 말거나 평상시에 내버려 뒀다가 그래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쓴소리 논평하면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정의당?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야말로 민주당보다 몇 년간 더 무능력해 보였던 게 정의당이에요. 지난 몇 년간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까? 정의당에서. 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외부 영입 인사들 정의당에서 몇 번 했는데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인재도 영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의 인재가 다 빠져나갔어요. 당원들도 탈당하고. 김조광수 감독, 박창진 씨, 권영국 변호사, 노동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 다 영입해놓고 지금 당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죠? 이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다 생업으로 돌아가셨더만 정의당에서 뭐랄까 어떤 직책을 못 맡으신 거야. 이분들이 무슨 경쟁에서 밀려나신 건지 내부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존재감 없이 사라져 있어요. 이거 어딘가 그 정의당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인재들 다 영입해놓고 왜 다 썩히고 있어요? 전 정의당에서 도대체 무슨 혁신을 했길래 민주당에 이런 쓴소리를 하는지 저는 오히려 정의당의 논평이 불만입니다. 여기까지. 이낙연 새 대표. 네. 정의당의 논평은 신경만 쓰시고요. 네. 저 같은 객관적인 기자의 논평을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2부에서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